자, 이게 여러분이 보통 왜 입춘, 우수, 경칩, 청명 이런 거 입하, 뭐 입동 이런 거 들어보죠? 네. 이게 사실은 우주에도 계절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이거 쓰지만 왜 이게 동양의 색을 맺느냐? 우주에도 그 계절이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남극이나 북극이라든지 추운데 더운데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 아니면 있는데 희미하다. 있는데 희미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에도 뭐가 있다? 계절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우리가? 가을에 오니까 도술 문명 시대가 곧 정신 문명 시대예요. 여긴 도술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은 과학 문명 시대고, 이제 여름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을 됐다고 갑자기 추워요? 아니잖아요. 서서히 춥잖아. 그리고, 입추 지났다고 바로 추워져요? 아니잖아요. 쭉 지나서 이제 백로 지나야 조금 이제 가을 기운이 오죠. 이제 추석쯤 와야. 그런 것처럼 이제 빙하기도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태어나는데 호모사피언스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로마뇽인이라든지 네안데르탈이든지 생겨서 점점 발달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인간이 돼갖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우주 달력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세상의 이치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양에서 보는 이게 이제 주역의 개념이고 이 동양의 개념이에요. 동양의 개념. 이걸 뭐 상수학이라는데 이제 개념은 대충 여기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래갖고 12만 9천 년이 1년이고 한 달이 1800년이고 하루가 우주의 하루가 우리나라 360년에 해당한다 이런 거고. 자, 한 시간이 3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0년이면 환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주 달력으로 보면 2시간 살다 죽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인생이라고 그래요? 초로 인생. 초로 인생. 아침 나무에 뭐가 달렸어요? 이슬이 달려서 아침에 딱 새벽에 이슬했다 해 뜨면 이슬은 없어지죠. 딱 2시간 살다 죽는 거야. 그래서 왜 도인들이 그거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뭘로 봐서 우주 달력으로 하면 잠깐이에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해도 잠깐이야. 그게 이제 초로 인생의 의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년마다 대변역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아틀란트 대륙이 한번 가라앉았다, 뮤대륙에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는 몇 년에 한 번씩? 만년에 한 번씩 간다. 우리는 못 보죠. 잠깐 살다 가니까. 그럼 여러분이 UFO도 우리 자랄 때도 1950년, 60년, 70년도 그게 얘기가 많았는데 다 안 믿었어요. 요새는 믿잖아요. 여러분, 아틀란트 뮤대륙도 없다? 안 그래요. 난 장각에 그 뭐고 안 가봤어. 그렇지만 장각에는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물속에 있다 나온 거예요, 그거. 그런 게 다 만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지. 산전벽해 들어보셨죠? 그런 거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오늘 뭐 엉뚱한 소리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아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우주로 뭐 중국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티베트 공원을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건 소남이라고 해서 소남. 작은 남자. 미국은 작은 여자. 그러면 작은 남자하고 작은 여자는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지. 18세 꽃다운 나이끼리. 그래서 얘랑은 잘 만난다 이런 거야. 그 중국은 이건 장남이에요. 장남은 누굴 잡으려고 그래? 소남을 잡으려고 그러지. 아, 형노릇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국가 간도 다 정립을 할 수 있어요. 대충은. 일본하고도 뭐 정립을 한다고 그러고. 일본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뽕 났죠. 그러니까 빠진다고 보는 거야.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 조만간에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다, 열도 붕괴설, 일본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 여기서 한 거고, 타너 스님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제 98년부터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기술사, 이제 시공기술사도 갖고 있어서 옛날에 현장 소장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토목을 전공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와 역학세계에 접했다. 98년도에 이제 논문을 써서 낸 거예요. 거기다가.
역순, 거기에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논문을 써서 냈고, 이제 2번, 3번 냈어요. 그 다음에, 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 경제를 연구하는지 정치, 경제, 사회 연구도 동양 사상으로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그거 제가 처음 했습니다. 미래 예측 연구회를 했더니 224명이 참여했어요. 이거 그냥 스크린 이렇게 딱 따온 거니까. 이게, 참여를 2008년부터 1년 해서 내가 보고서까지 냈어요, 여기. 프로포절 다운로드까지 이렇게 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냈어요. 믿든 말든. 안 믿죠. 이런 데서는 안 믿지, 당연히. 안 믿지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98년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근 20년 연구를 한 거죠. 남이 안 할 때.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세일이 했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예측을 해갖고서 이제 이제 한 겁니다. 참여도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동양역학의 기본 이론 들어가기 전에 서양에서 어떻게 이거를 예측을 대충 하느냐 하는 건 이제 서양 예측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빨리 시간도 없으니까. 자, 서양 예측은 전통 예측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예측 방법이 있어요. 현대적인 예측 방법은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방법은 현대 예측 방법이에요. 가장 최신 거. 행동 반경이라든지 범죄자라면 범죄의 특성과 패턴을 연구해 갖고 막 이게 시계열로 맞춰 갖고 하나씩 튀어내는 건 빅데이터 방법이고, 여기도 맹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맹점이 있어요. 많아요, 이게. 그 변수가 너무 많아, 밸리블 변수가. 그게 이제 많아요. 천재 예측이 아까 얘기한 우리 피터 디에러가든지 이제 다니엘 벨이라든지 엘빈 토플러들이 모여서, 그런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 천재 예측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재끼리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라든지 평범한 데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건 얘기고, 역사 유추 방법은 역사가 이래저래 해서 이래 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유추라는 건 앞으로의 걸 추리해서 설명하는 건 역사적인 유추예요. 그럼 요것도 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그 패턴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있어요, 역사가. 역사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계량 분석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갖고 요거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간져갖고 맺는 거 이제 계량 분석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델파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신전이 델파이 신전이라고 있죠. 거기서 뭘 봤습니까? 신탁을 봤죠. 가끔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신탁을 받아서 검을 받고 뭘 찾아서 여유를 갖고 이런 거잖아. 그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신탁 받는 식으로, 뭐라 그럴까, 하는 건데, 요새 이거는 뭐냐면 예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각자 의견을 내요. 그래서 가장 찬성을 많이 하고 가장 좋다는 것끼리 모아서 하는 거. 이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또 있어.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 시나리오 기법은 왜 작가들이 시나리오 써야 안 써요? 그러면 나도 방송 나가지만 작가들 중에 요 시나리오를 몇 개 써. 그러면 심사위원이 보고 가장 재밌고 가장 시청률이 높겠다고 한 걸 취사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시나리오를 다 써서 내게 해. 거기서 가장 공감대가 된 시나리오만 뽑아 쓰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이게 시나리오. 미래 역사는 앞으로 역사 이렇게 간다는 거고, 교차 분석은 요거와 이렇게 교차, 이거와 이거 교차 분석을 해서 우리가 왜 교집합 이런 거 들어보죠.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건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여러 가지 글 주고 변수를 줘서 이렇게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도 한번 돌려봐서 하는 걸 모의 실험이고, 게임 기법은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엔더스. 그 게임이 이 게임 기법을 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킨 거예요. 애들을 모아서 조별로. 게임을 시켜서 그 게임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성공률이 높은데, 이 영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게임이라고 하고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게임이 아니고 실전이었어. 근데 그냥 하라면 애들이 못하니까 게임을 잘하고 전투력이 아주 독특하게 나온 애들만 뽑아다가 외계인하고 싸움을 해갖고 그 외계인을 이기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게임이 아니고 실전이더라고.
그 애들이 거기에 막 멘붕이 와갖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서양의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간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자, 요건 서양 예측이에요. 이제 동양 예측은 오늘 두 가지 할 거는 정유 이렇게 풀고, 주역 잠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좀 소개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부동산하고 주식 관계,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 월별로 대충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좀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살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동산만큼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앞으로 한 4, 5년을 해줘야 돼요. 왜? 부동산 변화가 심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셔라. 그 얘기예요. 동양의 기본 역학은 뭐 상극이 있고요. 목화토금수가 있고 상생이 있고, 이건 이제 이론이니까. 천간, 아까 갑을병정에서 우리 지금 정에 있죠, 정.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유, 이렇게 있어요, 유. 유에 있어요. 그 60갑자로 해갖고, 아까 패턴 얘기했죠. 1년씩 돌아가고, 60년마다 돌아가고, 360년마다 돌아가고, 108년마다 돌아가고, 아까 했잖아, 우주 달려. 그런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불확정성은, 이 패턴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은. 근데 이 패턴 안에서 작은 변화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불확정성이에요. 자, 그러면 운명을 전혀 못 바꾼다. 전혀 못 바꾼다.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뭐 어떤 걸로 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정이 됐는데 불확정, 확정 안 된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거지. 다 확정돼 있으면 뭐하러 해? 그냥 확정돼 있는데 대충 살다 죽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미래 공부를 좀 알고 내가 깨우치는 공부를 하면 요렇게 살라고 하늘에선 줬어. 내 그 필연이. 근데 여러분 깨우치면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야. 못 깨우치면 레벨 다운한다. 그 얘기야.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나와서 우리가, 예? 요렇게 흐름을 가졌는데, 깨우치고 뭔가 알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간다, 이게, 이렇게. 근데 모르고 개판으로 살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만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한 갭이. 자, 큰 흐름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걸 끌어올릴 수도, 끌어내릴 수는 누구에 딸렸다? 그게 나에 딸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누가 고쳐주고 말 건 없어.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 나오는 겁니다. 타고 나온 거. 이건 어떻게 못 고치는 거야.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유명한 스님, 유명한 분한테 가서 다 물어봐도, 그러면 유명한 스님이고, 유명한 보살이고, 유명한 분은 왜 그러고 살까? 타고난 팔자니까. 안 되는 팔자는 건 자기가 더 잘하니까. 근데 그나마 그 상태에서도 나는 위에 붙었다, 아래 붙었다. 위에 붙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자체 틀을 고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틀을 고치려면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쭉 하고 하다 보면 성공해요? 내가 죽어. 본인이 죽어요, 먼저. 그 틀은 있어. 한계. 리미트는 자기가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리미트는. 그러니까 몸이 말해주면 쉬어야 돼. 그리고 안 되면 좀 물러서야 되고. 그게 리미트가 오면 그래요. 무조건 머리 디밀면 몸까지 빠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리미트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